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제2차 공판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직접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발언의 어떤 내용 그리고 또 발언의 의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엄은 하나의 법적 수단이다. 칼 쓴다고 무조건 살인이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엄 자체로는 중립적인 가치를 갖는다. 가치 중립적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말이죠. 자신의 오늘 2차 공판 길에서 계엄은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고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형사부 25부 지기현 부장판사로 열린 심리에서 오전 10시께부터 410조로 형사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되었는데요. 이날 재판부는 조성현 수도방위 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용기 특수전 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증인신문을 마치고 재판 절차에 대해 논의하던 중 윤 전 대통령은 6분간 직접 발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대통령만 쓸 수 있는 권한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계엄이 내란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원래 담고 있는 헌법적 쟁점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 내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대통령만 쓸 수 있는 권한인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계엄이 내란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원래 담고 있는 헌법적 쟁점이 굉장히 많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계엄을 발령했더니 그것이 내란이라고 하면서 검찰에서 이 사건 수사와 기소를 한 거 아닙니까? 때문에 계엄이 내란인지에 대하여 그것이 대통령의 권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입증 책임과 계획이 존중돼야 하긴 하지만 사건 본질에 맞는 검토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다시 말해서 계엄이 내란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검찰의 책임이죠. 그 다음에 또 검찰이 입증 계획이 있겠지만 또 그것을 존중해야 하지만 사건 본질에 맞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변죽만 울린다든지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는 증인들을 불러서 증인을 신문에 받자 그게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는 것이라면 엄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검찰총장을 지내고 27년간 검찰로서 검사로 수사하고 그리고 공판 유지를 해온 검사로서 그 딱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계엄이 내란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 계엄이 내란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소 아니냐. 그렇다면 여기 헌법적 쟁점이라는 것이 법적 쟁점이 상당히 많다. 그러려면 결국은 그런 어떤 입증 계획,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되는 입증 책임이 있으니까 그거 관련해 가지고 사건의 본질에 맞는 그런 입증을 해야지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는 그냥 뭐 군인들 불러다가 예를 들어서 끌어내라고 했냐 말았냐 무슨 뭐 이런 지시가 있었냐 없었냐 근데 그것이 과연 내란이라고 하는 사건의 구성 요건에 맞는 그런 어떤 입증 방법이냐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거는 말이죠 전문가답게 지금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얘기한 그 입증 책임 거기에 대해서 사건 본질에 맞는 검토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어떤 걸 입증하려고 하는지 그 입증 책임과 관련해서 입증 계획을 세우고 입증 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증인 신문을 하든 증거 조사를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아주 핵심을 찝은 거죠.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엄이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이고 하나의 법적 수단이다. 그러면서 칼의 비유를 했습니다. 칼의 비유를 했습니다. 계엄이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이고 하나의 법적 수단이다. 맞죠? 계엄이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잖아요. 계엄이 그 자체로 또 어떤 편법은 아니잖아요. 계엄은 그전에도 얼마든지 여러 번에 걸쳐서 발령된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계엄은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니까 계엄 이꼴 불법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엄이 불법이라면 왜 불법인가? 근데 계엄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일단 상정하고 전제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계엄은 합법이다. 그럼 계엄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보자. 그럼 계엄 과정에서 어떤 A라는 일이 일어났으면 그걸 어떻게 법적으로 평가할 것인가? 계엄 과정에서 B라는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문제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계엄 자체가 불법이다. 계엄이 내란이다. 라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계엄 자체가 합법이라면 그게 내란이 될 수는 없죠. 그러면 계엄 진행 과정에서 이게 내란으로 변절됐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내란으로 변절됐다면 왜 내란인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핵심을 짚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칼의 비유를 했어요. 칼이 있어야 요리도 해먹고 나무를 베어서 땔감도 쓰고 아픈 환자 수술도 하고 협박, 상해, 살인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것이다. 즉 칼이 있어야 요리용 칼, 부엌칼, 나무를 베어서 땔감을 쓰는 그런 벌목용 칼, 그리고 아픈 환자 수술하는 메스, 협박, 상해, 살인 같은 범죄에 쓰는 흉기, 이렇게 똑같은 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 용도가 뭐에 따라서 다르게 불리고 그 이름이 말이죠. 또 그 칼에 대해서 갖는 가치 평가가 달라지는 거죠. 아까 똑같은 칼인데 사람을 죽이는 데 쓰였다면 흉기라 부르죠.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똑같은 칼인데 요리하는 데 쓰였다면 식칼이라 부르죠. 부엌칼이라 부르죠. 부엌에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의사가 쓰는 칼이면 의사용 칼, 메스라 부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칼에 비유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계엄을 하더라도 이 계엄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이 계엄이 쓰였는가에 따라서, 이 계엄이 어떤 목적에서 어떻게 발령이 되고 그리고 진행되었는가에 따라서 이 계엄이 식칼이 될 수도 있고 메스가 될 수도 있고 부엌칼이 될 수도 있고 흉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내란이라는 관점에서 재판하려면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다, 이렇게 도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란이라는 관점에서 재판을 하려면 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다, 이렇게 도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장기 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이 되고 그런 관점에서 다뤄져야 하는 하고, 계엄이라는 것은 거기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계엄이 내란이 되려면 친위 쿠데타, 장기 독재를 위해서 지금 쿠데타를 한 거야. 쿠데타를 하는데 계엄은 쿠데타의 하나의 수단이야. 이렇게 돼야만 계엄이 불법이 되고 계엄이 내란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친위 쿠데타 계획을 세우고, 친위 쿠데타 계획을 세웠어야 돼. 그러면 계획을 세우고 쿠데타를 갖다가 모의하고 진행을 하려고 했어. 그런데 친위 쿠데타를 하는 하나의 방법이 계엄이야. 이렇게 된다면 계엄이 불법이 되고 계엄이 내란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계엄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이것이 불법이 되고 내란이 되겠는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적절한 비유죠. 이 비유는 훌륭한 비유입니다.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계엄이라는 것에 대해서 칼에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아주 적절한 비유고, 이거는 검사의 짬밥이야. 검사의 짬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쩌면 윤 대통령이 생각을 한 거야. 다시 말해서 자기가 변론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걸 변론할 수 있을까. 그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호수 위에 뜨는 달 그림자를 쫓고 있다. 그러니까 달은 저 하늘에 있는데 말이죠. 호수 위에 비친 달 그림자가 달이라고 지금 호수에 가서 그 달을 건지려고 한다. 이런 아주 적절한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적절한 표현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내란이고 장기 독재를 위한 헌정질서 파괴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이게 내란이고, 이게 장기 독재를 위해서 헌정질서를 파괴하려고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정무계획, 집권계획, 그렇죠, 또 실현하기 위해 군을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보다 근본적으로 다뤄져야 이 재판이 제대로 된 내란죄에 대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내란죄가 되려면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집권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금 그 군을 활용하고 이런 것들이 계획이 짜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 없이 어떻게 친위 쿠데타고 계엄을 통해서 장기 집권을 꿈꿨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지금 얘기했는데 오늘 탁월한 어떤 그 변론, 그러니까 어떤 법조인으로서의 어떤 그 진가가 나왔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물론 검찰이 딴소리 하고 그다음에 좌파 언론이 딴소리 하겠지만 뭐 궤변을 넣는다고 말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변론 방법으로서는 굉장히 아주 효율적인 그런 변론 방법이다. 그러니까 내란이 되려면 이 계엄 이꼴 내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많이 댓글 달아주시오. 강신업 TV입니다.